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에 속고 사랑에 울고 몸과 마음이 고생했지만 이젠 아주 호쾌한 한방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모 중소기업 대표였고요. 얼굴도 잘생겨서 젊었을 적엔 꽤나 인기도 좋았고 사업수완도 좋아서 늘 바빴어요. 남편이 원래부터 일에만 빠져 있었던 건 아니에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실적을 보여줘야 자본금을 끌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에만 몰두하겠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겠어요. 노는 것보단 바쁜 게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참 외롭더라고요. 집에 오면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지. 그렇다고 하나 있는 남편은 그냥 밥만 먹고 빨래만 던져주고 다시 회사로 가버리니 너무 마음이 횡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혼한 대학교 친구에게 불쑥 전화가 온 거예요. 작은 영상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고 돌싱녀였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는데 집 근처에 살아서 종종 안부는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턴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더니 제가 남편 때문에 고민이란 말을 듣자마자 자기도 요즘 플라잉 요가를 배우고 있는데 너무 좋다며 같이 배우러 다니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했죠. 자연히 같이 운동하는 아주머니들하고 친해졌고 담당인 트레이너 선생님하고도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은 실수를 했어요. 트레이너랑 친해지면서 점심을 몇 번 먹게 됐습니다. 특히 이혼한 친구가 트레이너랑 친해지면 좋다면서 어찌나 자리를 주선해 주던지 못 이기는 척 딱 2번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솔직히 트레이너가 약간 들이대긴 했지만 제가 단칼에 선을 넘는 걸 거부했더니 더 이상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해프닝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떳떳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 요즘 외간 남자랑 밥 먹고 다닌다며? 나는 살아남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고개 조아리고 사는데 당신은 외간 남자랑 밥 먹고 희낙낙거려? 아주 소설을 쓰더군요. 남편이 점점 무서워지고 무슨 의처증 걸린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네 남편도 얼마나 신경 쓰이겠니? 집에 못 들어올 정도로 뼈 빠지게 일만 하는데 너가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열받을만 하지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했죠. 근데 정말 놀랄 일은 엉뚱한 데서 생겼습니다. 하루는 동네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아니 요즘 같은 시기에 집이 2채나 있고 부러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우리 남편이 몇 정거장 떨어진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걸 동네 아줌마가 몇 번이나 봤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동네 아줌마랑 인사까지 나눴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저도 그 아파트를 가봤더니 정말 좋더군요. 그래서 남편 사진을 들고 주변 경비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들 모른다는 겁니다. 수상하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사무실 왔었다며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사무실 타령인가 싶어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 아파트에서 사원들끼리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남편보다 가방 끈은 짧지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런 뻥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더니 남편 말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자본금을 대주는 업체에서 우리들이 너무 고생한다면서 마련해준 빈 아파트야. 거기서 숙박도 하고 쉬면서 발표회 자리를 준비하라고 방 한 칸 마련해 주신 거야. 이러는 겁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더군요. 약간 스케일이 크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동네 아줌마가 당신을 봤다고 해서. 그랬더니 남편은 내가 캥기는 게 있으면 동네 아줌마 보고 인사를 했겠어? 오히려 피했겠지. 근데 난 떳떳하니까 인사했던 거야. 이러면서 샤워하러 방으로 가더군요. 괜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혼한 친구를 만나러 집 근처 카페에 갔는데 그 동네 아줌마를 또 만난 겁니다. 입이 방정인 아줌마라서 괜히 동네에 이상한 소문 퍼뜨리기 전에 미리 해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웬 여자랑 있었구나. 사실은 괜히 오해할까봐 여자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직원인가 보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 그럴 거예요. 요즘 남편이 회사 투자 세미나 발표 때문에 합숙 비슷한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줌마도 이해가 됐다는 듯이 호호 웃으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마침 친구가 오더군요. 가볍게 서로 인사하고 헤어진 후에 친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도 깔깔거리면서 봐, 별일도 아니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혼 후에 위자료로 마음 편하게 이것저것 할 수 있어서 좋다며 아유, 이제 남편 걱정, 시댁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이러면서 은근히 이혼하면 편하다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친구가 곁에 있으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랑 좀 수다 떨고 앞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다시 휘트니스 클럽을 찾았죠. 다시 나오는데 동네 아줌마를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저번에 직원이랑 이야기는 잘 끝냈어요? 이러는 겁니다. 네? 직원이라뇨? 아줌마는 저번에 집 근처 카페에서 회사 여직원 만난 거 아니야? 그래서 직원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드리니까 동네 아줌마는 에이, 그럴 리가. 그 아파트에서 남편이랑 그 여자랑 맨날 같이 나오던데 이러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상에나, 믿었던 제 친구가 우리 남편을 꼬셔서 같이 살고 있단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보셨을까요? 이렇게 일단 태어난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생각을 계속 해봐도 동네 아줌마가 잘못 봤을 거란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마음과 다르더군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찾아갔죠. 그리고 직접 보기 위해 잠복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에 못 온다고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파트에 나타날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차가 그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제 친구랑 내리는 겁니다. 바로 쫓아가서 이게 지금 세미나 준비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냈죠. 둘은 놀라서 멈칫하더니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는 말이 여보, 지금 오해하는 거야. 진짜로 여기서 세미나 준비 중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속이려고 그런 거짓말을 줄줄 내뱉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혼 서류 준비해 놓을 테니까 도장이나 준비해둬. 이러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려는데 친구가 오더니 그래, 내가 네 남편 좀 꼬셨다. 어쩔래? 이러길래 너무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화내봤자 저만 취해지는 것 같아서 일단 화를 꼭 눌러 참고 있는데 친구가 차를 가로막더니 야, 그냥 가지 말고 결판 내자니까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친구를 말리고 난리를 치길래 저도 화가 나서 친구 머리끄댕이를 잡아 끄니까 갑자기 남편이란 놈이 저를 확 밀치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열받네. 너도 트레이너랑 바람 폈잖아. 이러는 겁니다. 정말 둘 다 취해 보이더군요.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어요. 생각해보니 이혼한 친구가 휘트니스 다니자고 꼬시고 트레이너를 소개해주고 자꾸 밖으로 돌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일단 냉정해지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감정적으로 대해봤자 이것들한테 말려들 거니까 얼른 정신 차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 일하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진짜로 남편이 세미나를 준비 중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준비한 적은 없다고 증언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트레이너에게 찾아가서 진실을 이야기달라고 했더니 친구분이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저도 말을 건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친구가 뒤에서 조종해서 저를 몰락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너무 분해서 화를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제대로 복수해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집에만 있던 가정주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합의금이나 많이 받고 이혼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이혼한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네 남편한테 당했어. 나 말고 젊은 년하고 딴 집 살림 중이더라고. 이러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고 보니 남편이 제 친구 말고도 다른 여자랑도 이미 그렇고 그런 사이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아주 바빴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나쁜 년이야. 하지만 나도 네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어. 자기랑 너랑 이혼할 수 있게 다른 남자 붙여주라고 해서 트레이너도 내가 붙인 거야. 근데 나도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 몰랐어. 남편이란 작자가 아주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남편 노트북에서 그 젊은 애하고 바람핀 사진을 다 봤다는 겁니다. 사업 비밀이 담겨 있다며 저한테도 노트북을 꽁꽁 감추더니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이혼한 친구는 영상사업도 하고 이런 기계는 잘 다루니 아마도 몰래 훔쳐봤겠죠. 어쨌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된 거예요. 이젠 가만히 앉아서 이혼 준비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저를 눈탱이 친 친구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엄청 미안해하면서 자기는 이대로 뒤통수 맞고 남편을 보낼 수 없다며 자기가 제대로 골탕을 먹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한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방법은 간단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준비한 세미나에 몇몇 투자자들이 오는데 그때 사고를 치자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계획을 듣곤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영화에서나 가능한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혼한 친구는 무조건 자기 혼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라는 게 자기랑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장면을 찍어둔 사진이 있는데 그걸 세미나용 뒷 전광판에 띄우겠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있자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그 꿈 알렸지만 친구는 복수의 눈이 뒤집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자고 제가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을 다 짜고 그리고 그날 세미나가 열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편에 있는 대기실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놀란 남편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 빨리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죠. 그랬더니 남편이 주변 사람들 보고 잠시 나가라고 하더니 저랑 단둘이 있게 되니까 발톱을 드러내더군요. 온갖 욕지거리를 퍼부으면서 이 여편네야 위자료 줄 테니까 꺼지라고. 재수 못 묻게 여길 왜 와? 그때 친구가 들어와서 나한테는 뭐라고 씹을 건데? 아이고 둘이 연합했냐? 아주 꼴값들 떨고 있네. 니네 돈 없으면 이제 그만 꺼져줘라. 재수없는 늙은 년들아. 나도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자. 그때 친구가 나랑 네 본처랑 버리고 딴 여자랑 살면 잘 살 것 같냐? 뭐 어때서? 나도 돈 많은 젊은 애랑 살면서 팔자 좀 피겠다는데 니네 같은 패괴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라. 이러면서 저랑 친구를 완전히 농락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웬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딱 봐도 젊고 돈 많은 여자더군요. 그러면서 그녀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세미나실에 다 울려 퍼졌어. 이러면서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제 계획대로였어요. 사실 남편이 씨부린 모든 이야기는 세미나실에 다 울려 퍼졌습니다. 세미나실에 들어와서 기다리던 몇몇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저랑 친구는 작은 마이크를 이미 차고 들어갔거든요. 세미나 준비하는 오디오 감독을 친구가 소개해준 터라 잘 아는 사이라서 마이크를 따로 빼온 거였어요. 남편의 더러운 진실은 마이크로 전부 다 울려 퍼졌고 어쨌든 자기 입으로 실토했으니 저도 증거는 충분해진 셈이죠. 제 예상대로 너무 딱딱 흘러가서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젊고 돈 많은 여자한테 팽당했고 자금도 못 받아서 완전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증거가 확실해서 이혼 소송에서 이겼고요. 남편을 아주 탈탈 털어버린 거죠. 물론 친구는 정신적 위자료로 같이 고소했습니다. 저에게 아픔을 줬으니 이 정도 고통은 기본 아닌가요? 나중에 남편 놈이 복수하겠다고 난리를 피는데 젊은 트레이너 친구가 막아줬어요. 거참 아이러니한 관계가 된 거죠. 물론 남편은 아직도 위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이혼은 했지만 이거 반환받으려면 아직 갈 길 멉니다. 하지만 남편 놈의 버릇을 완벽히 고쳐줄 때까지 제가 가만히 두질 않을 거예요. 특히 친구 도움으로 법률가 만나서 위자료 안 준 거 차압도 걸었어요. 남편을 경제적으로 아주 피를 말려버릴 겁니다. 아차, 그 이혼한 친구는 어떡할 거냐고요? 물론 이번 일 끝나면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어쨌든 친구도 목적이 같았으니 같이 움직인 거지 결론은 저한테 상처를 준 여자잖아요. 남편이랑 제대로 동계산 끝나면 이 친구랑도 당연히 빠이빠이죠. 적과의 일시적인 동침일 뿐입니다. 빨리 남편 놈을 제대로 몰락시켜버리고 싶네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사이다 먹여주고 왔습니다. 속 시원한 날 올 때까지 싸우렵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